댓글에 구독자 사연이 올라와서 구독자 사연을 읽고 해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결혼생활 23년째입니다. 제가 1년 전에 남편이 불륜을 20년 동안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상간녀가 바로 저의 친여동생입니다. 제가 살이 쪘다는 이유로 저와 섹스를 하지 않은 지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처제에게 측은지심이 느껴져서 만남을 갖다 보니 사랑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은 듯합니다. 서로 보려고 하고 가족끼리도 보려고 하는데 저는 만남이 너무 불편하고 몸이 아픕니다. 저에게 만남과 소통을 허락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강요합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부모님, 형제들, 자식들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지도록 아프네요. 저는 제자리 찾아가길 원하고 형부와 처제의 관계로만 지내길 바라고 부탁을 해봐도 쉽지 않은지 저에게 계속 부탁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만 살지 않는다. 사람을 안다며 이해될 것이라고 세상은 많은 것들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상대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혼이 싫고 두 가정이 파탄되는 것도 싫거든요.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본인 곁에 아프지 말고 그냥 있어만 달라고 하네요. 저도 그걸 잊고 싶어 요즘은 독서를 많이 하는데 문득문득 생각이 들면 기분이 좋지 않네요. 동생 남편은 모르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해를 해야 둘 관계가 정리가 될까요? 남편도 저를 사랑하는 거 알고 이혼도 싫다고 하고 저도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이혼도 싫으니 제가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갈까요? 언젠가는 돌아올까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사연 읽어봤습니다. 좀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그 남편분이 본인의 친여동생과 바람이 난 사연입니다. 이 문제 솔루션을 드리기 전에 글을 보고 다시 한번 심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혼생활 23년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처제와 20년 동안 바람을 피고 있었다. 좀 이상하죠? 20년 동안 바람 폈다면 결혼 3년 차부터 처제와 바람이 난 사이였다고 하는데 남편한테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20년 동안 모른다는 건 아내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미와 같아요. 아무리 처제와 사이가 좋든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남편이 20년 정도 바람 피면은 그걸 알아채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처제라서 아마 눈치를 못 채지 않았을까라고요. 그런데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처제랑 단둘이 밥도 못 먹게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은요. 가족이기 이전에 타인이에요. 따라서 처제와도 바람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처제와 바람난 경우, 처형과 바람이 난 경우, 또는 아내가 제부와 바람이 나는 경우, 아내가 시동생과 바람이 나는 경우, 저는 상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조카와 바람이 났습니다라는 경우도 있고요. 사촌 누나랑 바람이 났습니다라는 경우도 봤습니다. 가족이기 이전에 타인이란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족이라서 안 그러려니라고 마음을 놓고 계셨던 건 아내분 잘못이에요. 남편분에게 면죄부를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남편분에게 분명한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동생분이 분명히 잘못했죠. 하지만 그거를 20년 동안 눈치를 못 챘다는 건 아내분에게 면죄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무관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방심하고 계셨습니다. 가족이기 이전에 타인입니다. 바람나는 거 이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또 아내분의 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몸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미어지도록 아프네요. 아프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사람들마다 상황을 대할 때 나타나는 표현이 다르거든요. 그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바람이 날 때 화가 난다. 죽이고 싶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다. 슬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내분 같은 경우는 아프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 걸 볼 때 아픈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든 일하는 걸 싫어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아내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 힘든 일을 책임지고 떠맡아서 가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몸 편한 걸 더 좋아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가 나오는 거예요. 글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언제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둘 사이가 정리가 될까요? 라고 했는데요. 예, 정리 안 됩니다. 아내분이 나서시지 않는 한 정리되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유지될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갈까요? 그거는 내가 애쓰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것도 방법입니다. 아내분이 남편과 내 동생의 관계를 내가 인정할게, 대신 이혼만 하지 말자, 이렇게 수용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편과 내 동생의 관계가 부적절한 것을 지금 아내분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연을 올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한 건 아내분이기 때문에 아내분이 나서셔야 돼요. 기다리면 돌아올까요? 이런 이야기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아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이런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분이 나서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내분의 글을 보면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요, 굉장히 무기력하시고요, 굉장히 힘이 없게 느껴져요. 사용되는 단어, 사용되는 언어, 그리고 문체들을 볼 때 힘이 없고 나약하고 굉장히 약한 여성처럼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동생은 왜 굳이 형부와 바람이 났을까 추측해 봐야 되는데, 왜 굳이 동생이었으며 내 동생은 왜 굳이 형부와 관계를 20년 동안 유지했는가? 자기 남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하고 바람이 폈는가? 이걸 한번 심리를 추측해 봐야 되는데요. 이거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 맞는지 틀린지는 구독자분만 아실 거예요. 아마도 아내분이 어린 시절부터 몸이 좀 약하지 않았나 싶어요. 굉장히 좀 나약하고 유약하고 말 잘 듣는 착한 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단순히 추측입니다. 아내분이 몸이 약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힘없고 그런 모습을 유지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많이 주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그거를 질투했었을 거예요. 여동생은 분명히 질투했을 겁니다. 자, 형제들 간에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자매끼리 질투하고 형제끼리 질투하고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그 질투심 때문에 언니의 좋은 거를 뺏고 싶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 동생의 기준에는 동생의 남편보다 언니의 남편이 훨씬 더 좋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욕심 많은 동생은 언니의 것을 뺏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제일 큰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자, 이혼을 할 것이냐 살 것이냐, 쇼윈도로 살 것이냐, 방향 결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내분은 이혼하고 싶진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화합과 쇼윈도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쇼윈도로 사시려면요, 남편과 처제의 관계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 니네 연애해라. 그리고 이혼은 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시잖아요. 그럼 처제와 남편, 내 여동생과 남편의 관계를 끊어놔야죠. 아내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목숨을 가져가지 않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만 할 뿐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의 목숨을 가져가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아내분을 아프게 하는 것들은 아내분의 목숨을 가져가지 않는 한 아내분을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내분도 지금 강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 강해지고 있는 거를 수용하시고 직접 더 빨리 강해지십시오. 아픔을 호소하시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강해지는 것에 대한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아내분 꼭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황을 내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편분도 상황을 정리하고 싶지 않고 동생도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불편한다? 내가 정리를 시켜야죠. 그러려면 아내분이 꼭 강해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해지느냐라는 내용들은요, 제 유튜브 영상에도 많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교육 영상들 있습니다. 온라인 테라피 들어오셔도 되고요, 심리상담을 오셔도 좋아요. 하지만 나는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을 직접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제자리를 찾아가길 원하고 형부와 처제의 관계로만 지내길 바라고 라고 내용이 있는데요. 형부와 처제의 관계로만 지내길 바라는 마음 내려놓으세요. 아주 인연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부와 처제의 관계가 아니라 아주 모르는 남남처럼 지내야 합니다. 관계 딱 끊어버리세요. 언제까지 이해를 해야 돌아올까요? 언젠가는 돌아올까요? 라고 하시는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희망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남편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나와 처제의 관계를 이해해달라, 나와 처제의 관계를 허락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편이 마음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상황 정리부터 딱 하셔야 됩니다. 처제하고 절대 만나지 마라. 처제와 나는 인연을 완전히 끊는다. 내 동생과 나는 인연을 딱 끊어버릴 거다.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안 봐도 된다. 칼같이 딱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끊기지가 않아요. 칼같이 딱 정리하십시오.
두 번째, 강하고 멋진 여자가 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스트레스를 잊어보려고, 이 상황을 잊어보려고 손에 뭘 들고 계십니까? 책을 읽는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독서를 많이 하는데 라고 하셨는데요. 독서하지 마시고요. 책 내려놓으시고 줄넘기 드십시오. 살이 쪄서 남편이 잠자리를 멀리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살을 빼줘야죠. 손에서 책을 놓으시고요. 줄넘기를 드시고 줄넘기를 하십시오. 손에서 책을 놓으시고 운동복을 드십시오. 손에서 책을 놓으시고 화장품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멋지고 섹시한 여자 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국 남편이 처제보다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 멋지고 섹시한 여자가 되시고 아주 핫한 여자가 되십시오. 예, 섹스리스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매력이 뿜뿜 뿜어나야 돼요. 내 매력, 내 성적 매력, 그리고 아름다움, 자신감, 용기 이런 것들이 나를 딱 보자마자 확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를 180도 바꿔놓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목표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그 동생의 남편, 제부도 나에게 반할 만큼 바뀌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신다면 남편이 굳이 내 동생과 헤어진 거를 아쉽지 않아 할 거예요. 제 하우투라이프 카페에 들어오시면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저에게 상담을 받고 온라인 교육을 받으신 분인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핫한 여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잠자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멋진 여자를 두고 왜 바람을 피웠지? 라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아내분이 너무 무기력하고 남편한테 무관심해서 생긴 문제예요. 20년 동안 몰랐다? 이거 면죄부 되지 않습니다. 2달이면 이해를 하는데 20년은 말이 안 돼요. 아내분 강한 여자 되시고요. 섹시하고 핫한 여자 되시고 멋진 여자 되십시오. 그리고 상황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저희 하우트러브 구독자 사연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고민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종종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